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엔 추석 민심으로 본 제주 현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단골 메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다뤄보겠습니다. 체포 구금했습니다. 재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대표 기자, 부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긴 연휴였습니다. 추석 밥상 민심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주 현안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치사,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국 현안의 그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마 최대 화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한미 관세 문제, 또 국가 전산망 그 화재에 따른 그 장애 문제, 이게 연휴 기간 내내 그 이슈로 이렇게 몰고 갔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 그리고 지방선거, 이렇게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에서 전체적으로 그 추석 민심, 그 밥상머리 화두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전국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민생 문제가 당연히 최대 화두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난 문제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이한 건데, 추석하면 역시 성수품 구입이라든지 차례상 비용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이슈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 이슈도 있지만 더불어 여행 이슈가 컸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을 점차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가정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이런 그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은데 압축을 해보면 물가, 그냥 경제 문제와 바로 이어지면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문제로, 경제와 정치가 지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정치가 국민의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냉철한 비판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시청률 1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국감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했습니다마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문제, 그 다음에 이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또 증인 문제, 그 다음에 검찰청 폐지, 그 다음에 밥상머리에는 민주당의 약속대로 밥상머리에는 올랐습니다마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솔직히 찬반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인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수갑찬 모습, 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면서, 야, 쟤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좀 냉소 섞인 비판과 함께, 그게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내년 지방선거와 어떻게 연결될지, 그 점에서 이번 추석이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국민을 행복하게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울한 추석이 아니었냐. 길어서 좋았지만 내용상은 우울한 추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제주 현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좀 도지사 선거를 다뤄보면 아직 출마군을 추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이름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 많이 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발표 시점은 최대한 늦게 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재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임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그 임기 내에 많은 성과를 내서 전반적인 도지사 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각 언론에서 그 도지사 선거와 그 도의원 선거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이렇게 쏟아냈습니다만 네. 공통적으로 이 도지사 선거를 보면 아직까지는 관망세 분위기가 크다라고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유력 후보군에서는 지금 오영훈 지사 이 혼자가 거의 뭐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후보군에서는 아직은 확정적 출마 결심을 밝힌 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부 좀 잠재 후보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상황인데 아마 예년 같았으면 아마 추석 때쯤 되면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약간 그 윤곽 정도는 이렇게 좀 드러나는 그런 시점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첫 선거고 하다 보니까 아직 각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기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시작도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약간 그 예비 주자들이 좀 출마에 대한 뜻을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약간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라는 걸 현수막 정치가 확실했다. 이번에 뜻을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럼 뭐 어떤 의견이 아닌 그 추석 인사 현수막을 보면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 봤던 얼굴도 보이고 낯선 얼굴도 보이는데 그분들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 도지사 선거는 도지사 후보는 아직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사는 공식 선언은 이제 최대한 늦게 하겠다라는 건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건 확실하고 단지 그게 신중함이라기보다는 진짜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다. 왜냐하면 난 지금부터 나오겠다 해버리면 분명히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본인의 지금 제주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의 공약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도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만회하는 성과를 조금 더 올려놓는 그래서 전략적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이고 국민의힘은 모 인사가 뭐 예전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분이 현수막을 건건 벗는데 과연 뭐 아직 확실한 후보군은 잡히지 않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지사 선거는 이제야 시작이다. 근데 저거 하나 우려되는 건 오영훈 지사가 이번 추석에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네거티브성 소문이 떠돌거든요. 지사가 뭐 탈당을 할 것이다, 뭐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뭐 컷오프 된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면서 지사가 그때 그 추석이 지나선가요? 기자간담회 추석 전에 기자간담을 하면서 그런 건 난 무소속 탈당 또는 무소속은 없다.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네거티브가 나오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진짜 네거티브로 가버릴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빨리 8개월 좀 남은 상태에서 빨리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없이 좀 정책 선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후보군은 올 연말 내년 구정 설 때 가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은 나름 치열합니다. 뭐 제주 지역 전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제주에 근거를 두고 다른 지방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까지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공천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 그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좀 약간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좀 압축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재선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오영훈 지사의 출마는 뭐 유력시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전현직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세 분인데 세 명 중에 김한규 위원장의 그 출마 가능성이 크게 이렇게 제기는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또 뭐 도당 위원장직을 이렇게 좀 사퇴하지 않으면서 예. 일단 출마는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그럼 뭐 남아있는 현직 의원 중에서는 제주시 갑의 문대림 국회의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위성군 국회의원, 또 한 분이 계신데 송재우 전 예.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서 한 4분 정도가 지금 향후 좀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이렇게 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선거는 8달 정도 이렇게 좀 남겨져 있습니다만 지금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이 내년 2월인 점을 이렇게 감안하면 최소한 공천 경합 구도는 아마 올 연말쯤, 그래서 내년 아마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선 준비 체제로 돌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부남철 국장도 뭐 이렇게 뭐 시중의 소문, 뭐 이런저런 공천과 관련한 소문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각 주자들마다 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최근에 이번 추석 그 전후에서 약간 그 위축된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뭐 한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그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도입이 일단 무산됐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엄 선포 당일날 행정 논란이 뭐 좀 약간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좀 커지게 이슈로 부상되면서 오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좋지 않은 이슈거든요. 좀 이 2가지 요인 때문에 좀 약간 위축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 남은 기간에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일단 공천 경쟁에 하기 위해서 오 지사가 좀 해야 될 이렇게 좀 해야 될 그 과제는 뭐냐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공천 심사를 하기 전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뭐 컷오프를 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것에서는 안정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사회 평판을 뭐 이런저런 평가들 좀 좋게, 평판을 좋게 유지해야 되는 과제가 좀 남아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뭐 각종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당 차원에서도 아마 그 본격적인 공천 심사 하기 전에 아마 여론도 몇 번 이렇게 좀 돌려볼 건데, 여론조사에서도 안정적 지지율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 3가지가 아마 오영훈 지사가 앞으로 좀 남은 기간 좀 풀어야 될 과제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최근에 아직 그러니까 본인이 도지사 출마에 대한 확실한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좀 가능성을 비추는 그 행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휴 기간에 있었던 제주시 갑 당원 협의회 행사, 여기에서 문 의원이 살짝 뭔가 좀 도전을 좀 한번 해보겠다. 그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탁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며칠 전입니다만 송재우 전 의원, 그 다음에 부승천 의원, 이 3명이 나란히 찍은 사진을 SNS에서 이렇게 탁 올리면서 더 미래를 위해서 더 멀리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다 표현했는데, 이 2가지 요소를 갖고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만약에 문 의원이 앞으로 그럼 출마를 위해서는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지금 현재 초선 의원 아닙니까? 또 그동안 선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의원 2번 했고, 총선에 지금 2번, 3번째에서 당선이 됐고, 또 도지사 선거에도 2번씩이나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1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한다면 뭔가 좀 유권자들부터 좀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거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당원 당규상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어느 그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공천 경합 과정에서 그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가 페널티, 있습니다. 그럼 이 페널티를 안고 경선을 한다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출마는 그 경선에 나서는 주자가 전부 똑같이 페널티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만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다면 굉장히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문 의원 쪽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그 중앙당에서 대선 기여도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의원들이 인증샷과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선거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볼 때 대선 기여도 평가에서 만약에 페널티가 이렇게 그 면제가 된다면, 상세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경선에 이렇게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 뭐 위성군 의원 있습니다만 위성군 의원도 아마 먼저 움직이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그 현직 그 도지사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서귀포 출신인데다 또 같은 고등학교 또 대학 그 동문이고 또 같은 동기다. 이 점이 위성군 의원으로서는 좀 먼저 오영훈 지사가 현직 도지사고 아직 어떤 뭐 거취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먼저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아마 이렇게 밝히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은 이제 송재호 의원 한 명이 남았는데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총선에서 좀 충격적인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굉장히 좀 어쩌면 뭐 인신 공격성이랄지 좀 그런 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 그 논란을 어떻게 이렇게 좀 치유하면서 이렇게 좀 뛰어들 수 있을지 본인은 약간 출마 뜻을 밝힌다고 합니다만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변수라기보다는 도내 내부의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확실시되는 오 지사의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은 현역 프리미엄이다. 라는데 그거를 전제로 두고 그럼 오 지사를 이제 위협하는 후보들인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 치열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상 제주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되면 거의 당선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야 정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사진 한 장이 불러온 이 큰 파문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됐고 그게 SNS에 떠돌면서 많은 해석을 낳고 있고 또 언론도 그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이제 이른바 문송연대가 과연 성립이 될 것이냐.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분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화해를 했다 뭐 얘기는 나왔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서 아 이번 선거 진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오 지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지금 보면 김한규 의원은 냉정하게 잘라냈거든요. 자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짜 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기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확히 보였는데 위성군 의원이 뭐 서울에서는 출마 의사도 밝혔다가 뭐 주변에 얘기를 했다가 뭐 하는데 명확히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도지사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지금 이재명 내란 종식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위성군 의원도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랬을 때 지금 누군가가 이제 나온 얘기가 문송연대에 맞춘 5위 연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떠들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 합종연행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중앙당이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금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질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특히 제주도 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큰 변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여대 야소 정국 속에 제주에서도 뭔가 위축된 분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기존 멤버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듯 싶고 뭔가 분위기를 바꿀 만한 새로운 인재, 참신성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당 조직 체계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2번 연속 패배를 했습니다. 바로 한 2년 사이에만. 네. 작년에 총선에서 전패를 했고, 우리 제주도 선거에서. 네. 그 다음에 원래 대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책임지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2년 전과 지금과 작년과 원래 비교하면 당협위원장이 다 똑같다. 세 분이 다 똑같고 막 그중에 한 분이 도당위원장하고 또 이번에 다시 또 도당위원장이 새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 인물이다. 작년과 원래 보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 또 그럼 선거 패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지려는 이런 액션도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게 도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 약간 주자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이름은 오르내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자, 이름은 신문에 이렇게 나열되고 사진은 이렇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이 그걸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죠. 아까 부남철 국장 얘기대로 민주당의 경선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 경선의 승리가 곧 당선의 지름길과 이렇게 좀 바로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설령 공천을 받아도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이 조직 체계 갖고 지금 이런 질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주자를 보면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확실한 출마 의사를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철 도당위원장, 김승욱 제주시울 당협위원장이 출마 가능성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명을 더 꼽은다면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인데 최근에 법인 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시민들 많이 이렇게 좀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당협위원장을 제외하고 지금 2명 있는데 문성유 전 실장하고 그다음에 장성철 전 위원장하고 2명 있는데 이 2명이 그나마 지난 총선과 대선의 책임론에서 가장 좀 멀리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약간 책임론에서 조금 그나마 약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2명이 굉장히 행보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다만 인물의 참신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재 영입이 이루어질까?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아마 앞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제주를 버렸다라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건국전쟁 2를 봤다. 아니 저는 좋습니다. 문화생활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제주 4.3과 관련돼서 왜곡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주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는데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또 논평 나온 게 그 영화를 한번 봐라. 이게 무슨 선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정당이란 건 어차피 선거 이기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하다못해 도당만이라도 미안하다. 도당과의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헤어나가지 못하는데 지금도 내란의 늪에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끝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못 바꾸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문성유 전 실장과 장성철 전 이제 도당위원장이 입장에서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우클릭 과연 이게 계속됐을 때 과연 그 압박을 그 당에서 후보로 출마할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 당이 조금 환골탈태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왜냐하면 당 전국적인 지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거다 그러는데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과연 그 마음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도의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역시 민주당은 치열,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플래카드 정치를 통해서 아마 출마 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전부 이번 플래카드를 통해서 이미 제가 이번 출마합니다라고 이미 다 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번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45명 의원 정수 중에 교육기원 5분 빼면은 40명인데 이 중에 지역구가 32개거든요. 32개에서 현역 기원은 대부분 출마한다. 딱 좀 세 군데 안 나오는데 두 군데는 노영울 이상봉 이장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 의장인 김경학 의장이 있는 구적과 우두면 선거구 그다음에 공석인 표선면 이렇게 세 선거구만 빼면 현역 기원들이 전부 다시 출마하면서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도의원 선거의 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한 당내 공천 경합을 예고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느슨하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구는 아예 좀 마땅한 유력 후보조차도 없는 선거구가 아직도 많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내년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약간의 그림은 그려집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총 8명인데 8명 모두 지역구로 전환해서 이렇게 좀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노영을인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과 현지용 의원이 이렇게 도전장을 던졌고요. 그다음에 삼양동과 봉계동에서는 박두화 의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다음에 연동갑에서는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 또 일도이동에서는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 또 정방중앙천지 서웅동에서는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 한림읍에서도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 성산읍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 이렇게 8분이 전부 지역구 출마를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 비례대표 의원들끼리 경선 체제에도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꼽는다면 정치 신뢰의 도전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현직 국회의원 보좌 라인도 많이 출마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현직 국회의원 보좌 라인 중에서는 문대림 의원 보좌 라인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3분이 지금 출마를 이렇게 선언한 상황입니다. 한 분은 아라동 갑, 다른 한 분은 서귀포시 동홍동, 또 다른 분은 오라동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김한규 의원 보좌 라인에 있었던 분, 물론 지금 현재 민주당 도당의 청년위원장 하고 있습니다만 아라동 울 선거구에 이렇게 도전장을 지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보좌 라인 외에도 지금 남한읍 보면 굉장히 이번 정치 신뢰 거기 청년 활동도 했었고, 대학가에서도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있고, 좀 민주당에서 일단 경선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울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나이가 18세인데, 지금 18세 청년의 출마도 이렇게 예고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경쟁이 치열한데 그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저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에 그냥 이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내부 경선이 치열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정치는 이 개파란 말을 저도 싫어하지만 정치는 개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제주 지방에서도 뭐 중앙도 그렇지만 현직 지사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뭐 전직 의원 그 다음에 또 도의원은 도의원들대로 이분들이 자기의 라인을 조금이라도 더 진출시키기 위해서 이 개파 정치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치킨 게임이 돼버릴 수 있다. 벌써 그 몇몇 지역구에서는 벌써 민주당에 누가 밀고 있다, 누가 밀고 있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제 비례대표 중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뭐 있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약점은 신인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을 영입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정치 신인들이 오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후보를 못 내는 선거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제는 그게 유지되는지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 공조 협약 그게 이번 선거에서 또 몇몇 선거구에서는 또 한번 어떻게 될지 치열한 또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거를 놓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끼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 또 진보 쪽의 표가 또 갈릴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도 조금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관심을 봐야 되는 거고 조금 이제 한 마지막 병선은 결국엔 중앙정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거의 내부 경선이 치열하지만 거의 안전하다. 민주당 후보만 되면 난 당선이 된다라고 보지만 중앙당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렸던 독주가 악영향을 끼치면 민주당도 그렇게 쉬운 선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작용을 하면서 정권 경제 심리가 역시 또 이번 이제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조금 약하지만 내년 6월이 되면 정권 경제 심리가 또다시 작동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많이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의견들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예전 그 분위기하고는 확 다릅니다. 예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그 권고안이 제시되고 또 오영훈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주도 안으로 만들고 또 정부의 주민투표 건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도민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 추석 때 이렇게 여론을 보면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해도 이제는 어렵게 됐지 않았나. 이런 회의론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확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결정타가 지난 8월 말에 이렇게 실시됐던 제주도의회 주관 그 여론조사 결과, 예, 이 결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9월에 뒤이어서 그 오영훈 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 그래서 2027년이나 2028년은 늦추겠다. 이 발표가 도민들에게는 거의 이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확산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를 꺼내면 또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냐라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 예. 피곤하다.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끝난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이제 타 시도에서 제주도를 도민들 이제 귀성을 한 도민들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게 행정체제 논의가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걸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쟁점에 그쳐버렸다라는 좀 비아냥을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 뭐 어떻게든 임기 내에 주민투표를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행정구역인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결단이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의 결단 때문에 지금 일이 꼬이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 결단보다도 도민사회 합의가 안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사회 합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까지는 설령 이게 됐다고 전제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여론이 굉장히 좀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정 입장에서는 이걸 하루도 빨리 네. 단일된 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 뭐 기존에 추진했던 그 세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지지가 별로 없다. 오히려 두 개 안이, 현행 체제는 두 개 안이 더 크다 했으면 이걸 어떻게 빨리 하루빨리 도민사회의 의견을 좀 집약된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인가.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에서 그래야 정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임기 내 주민투표기를 자꾸 이렇게 꺼내시는데 오지사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 꺼낼까, 이게 정말 가능해서 그럴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2028년이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2027년 목표로 해서 내년 뭐 자신의 임기까지 해서 빨리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사 역시도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입니다. 이게 내년 선거에서 서로 경쟁자들끼리 경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적 변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가 실시돼갖고 무난히 잘 된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좀 낮아서 개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건 다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승부를 과연 할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또 설령 이렇게 주민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치권에서가 만류할 겁니다. 같은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가 뭐 도의원 출마자라든지 또 다른 뭐 후보 경선에 나선 분들이 아마 다 만류하지 않을까. 이거는 차기 도정으로 맡깁시다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임기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 설득도 필요합니다. 2028년 또는 2027년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면 중간에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사례도 있지만, 뭐 그런 사례는 뭐 전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약간 특별한 광역 단체의 새로운 광역 단체 출범인가 그랬다 치지만, 우리는 이미 있는 행정 하나의 광역 행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늘리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간에 선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회에서 기분 좋게 동의를 해줄까? 또 임기가 불일치되는 것에 대한 혼선의 문제, 좀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임기 내 주민투표 너무 무리하게 가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계획하고 있다고 본인이 밝히셨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계획에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버린 게 아니냐. 그냥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강하게 밀고 가서 어떻게든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는데 그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버렸을 때 내년 선거에 최대의 악재, 뭐 선거 졌다고 봐야 되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좀 독이었는데 이제는 좋아지는 게 김한규 의원이 2개 안을 포기 안 하겠다라고 명절이 지난 후에도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국회가 이제 이번 국감이 끝나면 국회도 지방선거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지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사도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그 정부에서 그 이게 자기 지사가 이제 물러섰지만 한 발 빼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김한규 의원하고 국회에서 만나서 지난 주말에 만나서 4.3 왜곡에 대한 항의는 같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조금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석 민심과 그 지방선거 그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 좀 살펴보면서 하나 좀 새삼스럽게 느끼는 점은 민선 8기 도정의 임기, 제12대 도의회 임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도정과 도의회가 남은 임기, 좀 제주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 현안들이 선거에 이렇게 묻히지 않도록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위한 좀 민생 정치에 더욱더 좀 주력해 줄 걸 좀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민심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서 느낀 게 민심은 끝없이 변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민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독불장군식 정치를 하면 결코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각인을 하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남은 임기들을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민심 속 제주 현안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정치의 나침반입니다. 다가올 선거와 주요 정책 논의가 제주의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